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2번 불응을 했고 김건희 특검 측에서 30일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다음 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 바로 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집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브리핑에 따르면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결국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누운 상태로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상황이었고 특검팀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간격으로 총 4차례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시도했다가는 강한 물리적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재차 집행을 할 때는 물리력 사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선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있었던 이유, 특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아무리 효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몸에 손을 댔다가 혹시나 상처를 입거나 다치기라도 한다면 물리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어떤 집행이 그러니까 강제 구인, 강제 인치가 다소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구치소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팔과 반팔 상의 수의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검에 오기 전에는 입고 있다가 나가고 나서 바로 다시 입는, 그러니까 특검이 집행에 착수하자마자 벗고 나가고 나서는 다시 바로 입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상 문제 때문에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거든요. 심장혈관, 경동맥 협착, 그리고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 조절 장애 우려로 탈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브리핑하는 것은 피해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사회적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이 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은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하면 특검이 집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도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어야 하는데 그때는 반팔을 입고 있다가 집행에 착수하자마자 다시 옷을 벗었다가 특검이 나가고 나니까 옷을 다시 입는 모습에서 이 해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을 특검 측에서는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사실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모두 다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법조계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의 단초는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이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수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영장에 저항한다는 것, 수사 자체에 비협조하고 더구나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검 측에서 오늘 브리핑한 내용도 어느 정도 과도한 처사였다는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하는 부분이요. 네. 기존 브리핑 시간의 2배를 넘겨서 그냥 수의를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까지만 설명을 해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기자들의 나오는 질문에 하나하나 회피하지 않고 답변을 하면서 속옷의 모양이라든가 색깔까지 언급했던 것은 지금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망신주의식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단초를 또 한 번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이 과정 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저는 결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비상계엄 이후부터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 비극적인 헌정사를 겪어야 했던 국민들인데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도 특검도 최소한의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 재판 모두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수사와 재판 모두 다 실익이 없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에 저항을 해봤자 방어를 해봤자 나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줄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확신이라든가 회의적인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내란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굉장히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혐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법적인 방어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상황의 정치적인 타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므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사면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어떤 국면 전환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7일까지니까 그 안에 또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도 때는 집행을 할까요? 네, 집행을 시도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집행보다는 훨씬 더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한 집행이 실현될지는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체포영장이 있으니까 특검보가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도관들은 끌어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체포영장의 효력이 구치소라 하더라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체포영장에는 강제 인치라는 것을 내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구치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 실무 인력이 교도관들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네. 바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네. 교도관들이 얘기하기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최소한의 물리력의 그 기준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형집행법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에 위력으로 저항할 때도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한다고 하면 물리력을 사용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상처를 입는다든가 해서 독직 폭행이라든가 직권 남용으로 교도관층을 고소 고발했을 때 이 법적인 다툼 결국에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인 교도관들이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아마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도관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순직 해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비화폰이 있으면 어떤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이 비화폰을 포렌식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기종이나 생산 연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가 실무를 진행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통화 내역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복구가 많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일반 휴대전화로 통화한 통화 내역들은 확보가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순직해병 특검 구명 로비 의혹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였을 것이다. 청탁의 당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시점마다 통화 내역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 통화한 시점과 사건의 변화가 적용되는 어떤 국면들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해 본다고 하면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일응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미지 등도 필요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화폰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호 전 대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인 이모 씨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8,100만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한 진술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아마 변호사법 위반은 피의자로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